정말 많은 회사들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뻘짓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왜냐면 사업이란 걸 처음 해봤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 해보고 혹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고 싶은 일들을 주로 하고요. 해야 될 일들을 좀 등한시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난세입니다. 그런데 절대 난세의 영웅은 스타트업에 가지 않습니다. 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웅들 어디 있을까? 뭐 네카라쿱의 당토에 있겠죠. 그러면 굿닥에서 다음 행보가 이제 CM으로 또 가셨어요. 그 회사를 바꾸시게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마케터에서 CMO가 된다는 건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회사를 선택하는 건 우선 호기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런 호기심에 있어서 나한테 득이 되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냐, 그 두 가지를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회사는 이제 페프렌저라는 회사로 갔죠. 예. 굿닥에 다녔을 때도 그 대표님 당시에 창업주 거의 삼고초를 했습니다. 거의 1년 좀 안 되게 계속 설득했어요. 용훈님께요. 계속 같이 일하자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조인해서 이제 CM으로서 이제 일을 했고요. 처음에는 CM은 아니었고요. 말이 CMO지. 직원 제 밑에 직원 4명 있었습니다. 거의 마케팅 팀장이죠. 네. 그때 그러면 이제 또 의료 IT 앱 서비스에서 커머스로 넘어가셨잖아요. 커머스가 용훈님에게 그때 당시 재밌게 느껴졌던 포인트는 어떤 거였어요? 당시에 굳이 커머스가 아니어도 저는 저한테 매력적이고 재밌으면 저 아마 갔을 겁니다. 커머스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단 좀 더 직접적으로 소비자 이제 커스터머를 만났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커스터머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실제 소비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페프렌즈라는 서비스는 이제 리텐션, 재구매 코트에 대한 관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 새로운 챌린지 같은 지표가 되잖아요. 예, 그런 지표에 대한 베이스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게 저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페프렌즈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일들과는 어떻게 다른 일을 하셨고 그 안에서 용훈님이 가장 많이 배운 거는 뭐였나요? 굿닥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래 그런 마케터로서 크리에이티브 일을 하다가 그로스 해커라는 포지션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했었거든요. 아시나요? 저 원래 퇴사하려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 이제 퇴사합니다. 저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빠이빠이 이제 전 갈 겁니다. 예, 그렇게 퇴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당시 대표님 잡으셔서 여러분 저 다시 왔습니다. 번복. 크로스 해커라는 포지션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이란 걸 하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로서 데이터로서 일을 해도 충분히 빠르게 성과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아서 이제 페프란즈라는 회사에 가서 그 당시 때는 오로지 CMO이다 보니까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략부터 시작해서 어떤 고객의 세그먼트를 데리고 올지 그리고 실제 어떤 고객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했죠. 그로스 해킹은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건 마케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 그로스 해킹과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예, 진짜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를 만든 션 앨리스가 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되게 창의적인 방법과 혹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실행으로서 제이컵을 그릴 수 있는 뭐 나름의 마케팅 방법론이라고 나와요. 저는 실제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하게 마케팅에 대한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존에 했었던 것이 아닌 창의적인 부분의 테스트로서 나아가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페프렌즈로 가시기 전에 굿닥에서 그로스 해커로 뭐 일종의 전향을 하시면서 용훈님은 어떻게 마인드셋이 바꾸게 되셨어요? 재무에 대한 관점을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C라는 그 임원에 대한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로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시야에 대한 확대를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제 소비자들을 데리고 오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프로덕트에 있어서 목표를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나름 누구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전방위적으로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 관점에서의 포인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인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제 팀장부터 시작해서 CMO 같은 이제 리더로서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리더의 책무란 뭘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요. 제가 깨달은 리더는 본인의 퍼포먼스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리더란 어떻게 하면은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본인의 팀원들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하는 사람이 전 리더라고 봐요. 90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100을 낸다고 해도 10밖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나갑니다. 다만 리더라는 건 그 아래에 있는 팀원들, 이 친구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책무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가서 했었던 게 정확하게는 저희가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예, 어디에서 나름의 그 누수가 있는지를 파악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웹과 앱을 다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광고비, 마케팅비를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규나 기존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실제 플랫폼에 대한 관점, 채널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니까 네이버 광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앱이니까 당연히 메타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봤었던 거는 어떤 플랫폼으로 온 고객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지, 웹보다 앱으로 온 고객들이 흔히 얘기하는 LTV, 라이프타임 밸류가 4배 정도 더 좋았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서울에 사는 고양이 고객이 지방에 사는 강아지를 키우는 웹 고객보다 본질적인 이익적인 관점에서 1년 정도 지나니까 15배인가 정도 더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명확하죠. 어떻게 하면은 서울에 사는 아이폰을 쓰는 고양이 고객을 데리고 올까?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친구들한테 그 고객들만 이탈하지 말고 계속 오게끔 해라 라고 미션을 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총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방향이라든지 고객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라는 건 의외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회사라는 건 늘 언제나 생각하는데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처음에 가서 했던 거는 해야 될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굿닥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되게 크리에이티브를 잘 해야 하고 그게 성과가 되는 일들을 하시다가 펫프렌즈로 오시면서는 정말 그 그로스해커로 변하면서 어느 채널을 봐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되게 명확한 어떤 기준과 관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피스의 2년 후처럼 네. 갑자기 캐릭터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용호님을 바꾸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요. 네. 영업팀장님이 그때 저희가 한창 이제 제가 그 TV 뉴스 나고 성과 낼 때 질문을 하나 해줘서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나름의 TV 뉴스 나오고 알겠는데 혹시 이게 회사에 어느 정도 매출을 기여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당시엔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실제 매출에 대한 기여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오가닉으로서 온 고객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매출에 대한 혹은 밸류에 대한 임팩트를 줬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데이터화되어 있는 회사는 당시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늘 언제나 고민이었어요. 나름의 TV 뉴스 나오고 했었던 그런 행위가 실제 회사의 매출 기여를 얼만큼 했을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재하면은 그럼 내가 회사에 있을 이유가 또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당시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찐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서 접근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흔히 저는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이었다가 문과였다가 이과 마케터로 네.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과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뭐 재밌게 일을 했었지만 실제 이과라는 관점 특히 돈 버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되게 탁월한 사람이라 저는 봅니다.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으로서 그렇게 환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서 그리고 한편으로 그 매출에 대한 기업값을 느껴지다 보니까 이렇게 확 바뀐 사람으로서 저는 된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매출에 기여를 하는가 이 자극이 굉장히 용우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문과형 인재가 갑자기 이과형 인재가 되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용우님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지식들과 경험들이었을 텐데 그 불확실함과 그 어떤 막막함을 어떻게 돌파하셨나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뭐 이재석님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당시 크로스 해킹을 제안했었던 그 미국 부대표님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알려줬죠.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회사를 엑시트를 했는데 1,500억에 그때 들어오신 이제 되게 유능한 그런 전문 경영인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재무와 관련돼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스승님을 만나면서 성장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모든 것들이 제로톤이 되면은 저 또한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런 배우는 거 있어서 저는 그냥 늘 언제나 그 또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강의로서 배운다? 뭐 당연히 좋죠. 예, 그리고 학문으로서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딱 학문으로서 배울 수 있는 커버리지만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호기심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뚫을 수 있더라고요. 크로스 해킹 뭐 데이터로서 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내 생각으로서 확대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나보든 아니면 내가 실제 시도를 해보든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아티클을 모아보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 스승을 잘 만나는 거랑 극한의 호기심으로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이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팩프렌즈까지 저희가 오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창업하시기 전에 또 월급쟁이 부자들의 CMO로 가시게 됐어요. 그 사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기간이 짧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월부에서의 CMO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용훈님이 또 많이 배우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 페프를 어느 정도 이제 한 3년 좀 안 되게 일을 하고 나와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회사를 키운다는 그 행위가 이제 이미 한 번도 회사도 팔아봤고 엑시트 해봤으니까. 그런 와중에 월부도 그런 컨설팅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표를 봤는데 재구 매율이라든지 실제 고객들의 LTV라든지 여러 지표를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와, 저는 정말 제 머릿속에 정말 많은 회사의 도메인의 기준에 지표들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어떤 회사보다 지표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또 생겼죠. 아, 여기 이놈의 호기심. 그럼 뭐 해야겠어요? 취업해야겠죠, 그 회사로. 예, 들어갔습니다. 그때 딱 안 그래도 대표님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고. 예. 해서 한 3개월 정도 컨설팅을 하고 이제 바로 회사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1년 정도 일을 했죠. 정말 매력적인 데이터에 호기심이 생겨서 가시게 된 케이스였는데, 경험들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CMO로 이직을 하셨던 케이스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부에서의 CMO로서의 용훈님은 지금까지 하는 어떤 다른 경험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가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받은 미션이었습니다. 쉽게 보면은 그 전에는 장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혁신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나름의 시스템과 매뉴얼화할 수 있을까? 전 그게 기업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제 메꾸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장사라는 관점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 회사는 이제 기업에 대한 형태로서 요청을 했고, 데이터 드리븐 하는 그런 회사로서 만들어드리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장사로서 사업을 바라보는 회사와 기업으로서 바라보는 회사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르다고 정의하세요? 사실 돈만 있으면 솔루션이나 매뉴얼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뭐 누군가를 불러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거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죠. 그거를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까가 전 기업과 장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월부의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월급쟁이들을 이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포커싱으로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행위로서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그 월부에서는 팀원들에게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얼라인했을 때 실제 이게 팀원들의 성과나 결과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체감하셨었나요? 예. 월부는 약간 미친 회사였습니다. 월부는 진짜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그 어떤 회사보다도 정말 잘 심어주는 전 회사라고 봅니다. 회사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 대한 가치관을 회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다른 분의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 정말 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8번 정도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회사 안에서요? 미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일주일에 2번이네요. 정확하게는 온보딩 3개월 동안 한 거의 그 정도로 해야 되고요. 기억하기로는 온보딩 때 10권인가 12권을 읽어야 됩니다. 와. 그 독서 모임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는 온보딩 끝나면 팀 독서 모임이 있고 회사가 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사에 대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그 책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굳이 회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스라이팅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혹은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책들, 자기계발서로 인해서
돌려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봐봐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해야 된다. 그런 것들 되게 유명한 그런 책들로 인해서 얘기를 하죠. 장사가 아니라 기업이 되게 만드는 건 개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월부에서는 이런 독서 모임과 끊임없는 그런 미션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동기부여 측면이나 뭐 어떤 인풋들을 많이 넣어서 기업화될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아무리 큰 회사를 할지라도 머릿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막 30년 동안 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 대한 가치관을 그 직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까? 그게 기업과 장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월부까지 오시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회사들의 케이스들을 보셨던 것 같은데, 다른 오퍼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험난한 길을 택하셨어요. 이제 김용훈 그로스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10년 동안 봐오면서 용훈님은 언젠가는 창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창업을 실제로 결심하게 되셨던 배경이나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전 참고로 강아지를 되게 많이 키웁니다. 예, 강아지를 거의 10마리 정도 키우는데 스타트업도 사실은 되게 조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키웠었던 것 같아요. 굿닥이라는 회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20번째 직원이었는데 퇴사할 때 한 거의 200명 정도 갖게 됐었죠. 예. 그 퇴사할 때 키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페프라는 회사도 30명 정도 입사했다가 퇴사하니까 한 140명 정도 때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빠르게 키우고 나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실제 많은 회사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면서 나도 나름의 이제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꿈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파트너사들의 그런 서비스들을 성장시켜 드리니까 나름의 그런 매출 이익을 증대시켜 주니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김용훈 그로스 연구소는 어떤 파트너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진짜 모든 도메인을 다 합니다. 지금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은 뭐 번개장터 같은 그런 플랫폼, IT 플랫폼도 있고요. 뭐 웅진 싱크빅 같은 그런 아이 학습지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스 떡볶이나 생활맥주 같은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소리툰 영어라는 그런 영어 관련된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회사들을 지금 컨설팅을 해드렸고 아니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회사들이 정말 너무 다양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훈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거는 업종과 회사의 크기가 다 다르더라도 그로스라는 것 자체의 공식은 비슷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용훈님이 생각하시는 그로스의 본질은 뭐예요? 자, 회사에 있어서 저는 그냥 3P라는 의미로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그 3P에 있어서는 프로덕트, 하나 또 하나는 프라이어리티, 이제 우선순위를 의미하죠. 세 번째는 펄슨, 이제 사람에 대한 기준에서 3P를 전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회사들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뻘짓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왜냐면 사업이란 걸 처음 해봤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 해보고, 혹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고 싶은 일들을 주로 하고요, 해야 될 일들을 좀 등한시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P라는 기준에서 첫 번째 프로덕을 봅니다. 그 프로덕은 도메인에 대한 기준, 뭐 아니면 시장이나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를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에 대한 기준에서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이제 펄슨, 사람은 그럼 누가 할래? 누가 할래라는 것도 아웃소싱을 줘도 되고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해도 되겠죠. 그로스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 3P에 대한 기준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성장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조건 전 매트릭스입니다. 지표. 참고로 매트릭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회사는 매출이 끝단의 목표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절대 매출을 안 봅니다. 어차피 매출이란 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선행 지표들이 곱하기일 뿐이니까. 예를 들어 커머스 위에 있으면 매출 있으면 고객들의 주문 단가가 있겠죠. 그럼 고객들이 실제 첫 구매인지 재구매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이 처음으로 방문했는지 재방문했는지, 근데 그 고객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회원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상품을 보고 나서 실제 어떤 상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수많은 그 앞에 있는 선행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게 거기에 있어서 곱하기가 회사의 매출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일련의 그런 지표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로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모든 건 다 데이터 드리븐화 돼야 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모든 것들, 모든 행하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것들은 그런 지표를 베이스로 해서 매트릭스에 의거해서 행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3P라는 관점, 왜냐면 방향성을 잡고
친구들의 아레나를 줘야 되니까요. 3P에 대한 관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서포터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볼 거냐, 오로지 지표 베이스, 오로지 회사의 매출에 대한 끝단이 아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선행 지표들을 보고 일을 하면 아직까지 잘 안 된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용훈님이 정의하시는 그로스의 본질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3P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지표화시킨 뒤에 실행을 잘하면 성공한다라고. 너무 이렇게 정석이죠, 근데. 근데 실제 시장에서 나와 보면 그게 부재한 회사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9할 이상인 것 같아요. 김용훈 그로스 연구소에서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시간과 여력이 되지 않아서 되게 여러 문제를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작은 회사의 대표님이라던가 혹은 작은 팀에서의 뭐 마케터 혹은 실무자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자가 진단이라든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언들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로지 그런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만나라. 스승을 찾아라.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실무를 뛰면은 그게 가장 빠르게 전 배우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나름의 천재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레벨업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스승을 만나면 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게 회사에 있는 동료일 수 있어요. 혹은 팀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팀장님이거나 리더일 수 있고요. 되도록 그 회사 내에서 혹은 나랑 직접적으로 인볼브 되어 있는 누군가가 스승이 돼서 맞는 것들을 배우라라고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싶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능력자들이 혹은 이제 직원이 없을 때 대표님들을 예시로 보면은 저는 그런 대표님들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스타트업은 난세입니다. 그런데 절대 난세의 영웅은 스타트업에 가지 않습니다. 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웅들 어디 있을까? 뭐 네카라쿱에 당토했겠죠. 그 네카라쿱에 있겠지. 토스에 많겠죠. 그런 영웅들이. 그럼 이제 전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웅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대표님들에 있어서 첫 번째, 영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두 번째는 영웅이 될 만한 친구들을 키워야겠죠. 근데 이제 또 이탈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공동 창업자라든지 코파운더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키울 만한 가치가 있을 테니까 설마 이탈하려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막한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나는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갓 매출이 나고 있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용훈님을 찾아오면 용훈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컨설팅이 보편화되지 않잖아요. 대중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다 한 번씩 해보고 안 되면 오십니다.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 이게 마케터도 뽑아보세요 했는데 안 되고 뭐 CMO도 뽑아보고 어떤 특정 솔루션도 써보고 뭐 대행사도 써보고 다 했는데 안 되면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진단을 내리면 거의 2시간이면 그 회사의 방향성이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건 대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마케팅 쪽에 있어서의 그런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마케팅 쪽 때문에 많이 오시지만 정작 그 회사의 문제를 진단하면은 마케팅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실제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은 프로덕트, 3분의 1은 인사. 거의 그것 때문에 회사가 삐끄덕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이제 도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고객, 그리고 실제 시장에 대한 경쟁 분포도, 혹은 우리 프로덕트가 나는 정말 좋은 걸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보면은 뭐 유실이라든지 리텐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부재해서 애초부터 이걸 다시 구조화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사라는 건 사실 회사가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좀만 우리가 만지면은 쫙쫙 뻗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불만이 많은 그런 내부의 구성원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행할 친구들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되게 열정은 넘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스승에 대한 존재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지막 인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거기는 가서 교육만 합니다. 회사의 가치라든지 미션도 만들어 드리고요. 친구들의 KPI를 그냥 팀장처럼 그냥 가스라이팅도 하고 채찍질도 합니다. 왜냐, 그게 이 회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심플하죠. 뭐 매트릭스의 근간으로 해서 어떤 마케팅을 최적화할지 그 친구들 혹은 대행사와 같이 하죠.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실제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거의 PO처럼 그 내부에 있는 개발자라든지 프로덕트를 관장하는 담당자 MD가 될 수 있고요. 뭐 개발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지 뭐 UI UX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상품에 대한 리뉴얼도 하고요. 사실 회사는 마케팅이 문제 혹은 어떤 게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뜯어보면은 실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러닝커브 첫 컨텐츠로 김용훈 그로스 연구소의 용훈님을 모셔서 용훈님의 커리어와 어떤 용훈의 러닝들을 나눠봤는데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컨설팅을 앞으로 하게 되실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늘 언제나 가슴속에는 저명이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0%.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호기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0%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름의 실력으로서 쌓이고 예, 처음에는 운일 수 있겠으나 그런 실력들이 이제 성과로서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그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예, 실행해라. 그러면 웬만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어디선가 한번 그렇죠. 오다 가다가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이 러닝커브인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새로운 사람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게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도 묻고 또 거기서 많이 배우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좋은 인사이트나 러닝 쉐어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첫 게스트로 용훈이를 모셨던 이유는 늘 새로운 환경에 본인을 떨어뜨려 놓고 또 그 안에서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걸 헤쳐나가시는 경험들을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하고 늘 배우고 그걸 돌파해 나간다는 점에서 저희 컨텐츠의 첫 게스트로 러닝 쉐어를 해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용훈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서 저도 몰랐던 용훈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광고 전공이야 혹은 난 첫 회사가 여기였어 하면서 그 커리어 그대로 그 길을 밟아나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용훈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용훈님은 하나하나의 점들이 본인을 성장시키는 과정들로 그 길을 인도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으면서 새롭게 경험했었던 일이랑 새롭게 알게 됐던 관점들이 용훈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한 단계 한 단계씩 넓혀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훈님이 그 이재석 광고 연구소에서 막 미친 짓을 많이 해봤었던 것, 뉴스에 나오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해봤던 게 용훈님 커리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굿닥에서의 뉴스에 나오는 마케팅을 했었던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틀을 깰 수 있었던 남들이 다 갖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요거를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바꾸고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고까지 하는데 사고가 확장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제 커리어가 이어져 왔던 과정들을 좀 돌이켜보면 용훈님과 비슷하게 스타트업 잠깐 경험해봐야겠다 하고 들어갔던 회사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전공과는 전혀 다른 전략 업무를 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소꿉놀이처럼 막 20대 중후반 애들이 모여서 회사를 막 만들고 그 회사가 막 커지고 상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선택지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용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늘 재미있는 일을 따라갔었던 것 같거든요. 뭐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용훈님도 정장 입기 싫어서 굿닥에 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 대기업을 가거나 혹은 제 전공을 살려서 뭐 의사가 되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첫 커리어 회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은 늘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일을 했을 때 깊게 몰입할 수 있고 그렇게 몰입했을 때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성장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용우님을 보면서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우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꼈던 건 시대가 변하는 그 시류를 되게 잘 탔던 것 같고 바람이 바뀌는 시점에 배를 잘 옮겨 탔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용우님이 이제서 광고연구소에서 일하셨을 때의 시절은 정말 말 그대로 그 깐느 광고제에 나가느냐 그리고 얼만큼 더 유명한 광고를 만드느냐가 정말 미디어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였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였는데 그 스타트업 붐이 오면서 측정이 가능한 마케팅의 시장으로 넘어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린다는 행위 자체의 본질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우님도 광고를 하다가 마케팅 업종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케팅 업종으로 들어와서 그걸 측정 가능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도 연결해서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되고 또 종국에는 그거를 단순한 그냥 마케팅을 넘어서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까지 가신 거니까 물론 누구나 이 뭐 용우님의 말처럼 문과에서 이과가 되는 이 경험과 전환을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용우님이 되게 저는 좋았던 건 시대가 바뀌는 변곡점마다 그 시류를 잘 타서 과감하게 리스크를 지고 모험을 하고 그 모험을 하는 상황에서도 호기심을 가진 실행을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그로스의 어떤 구루가 돼서 또 창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던 세상에는 더 많은 인사이트와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만의 그로스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의 러닝쉐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았어.